반갑습니다 여러분. 핀프테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학기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피할 수 없는 조율,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조율을 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싫어서 그냥 이렇게 음정이 맞는 상태에서 본드칠을 해서 이렇게 잘 고정시켜 놓으면 음정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온도 습도 같은 거 관심 없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율을 잘 하시나요? 저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마 일선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겪는 일이겠지만 조율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실제로 조율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가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 연주자들 또 그 중에서도 옛날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다지 조율에 신경 쓰지 않고 사실 귀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적당히 틀려져 있는 상태에서 막 정확한 음정으로 연주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꽤 제 수업 시간 중에 좀 조율을 자주 곡과 곡 사이에서라든지 뭐 에튜드와 곡 사이에서 자주 좀 시키는 편이에요. 또 듣기로는 어떤 클래스는 튜닝하면서도 사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 클래스는 이 레슨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다 튜닝하고 들어오는 그런 클래스도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만큼 이제 조율이라는 게 한번 사실 잘못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도 사실이고 팩이 뻑뻑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올린의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이 첫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빠르게 이 본론들을 얘기할게요. 왼손의 모양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팩을 돌려서 조율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문의를 어린 꼬마 학생들로부터 듣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E선은 저희가 이 미세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A선 같은 경우는 팩이 여기 달려 있는데 이 A선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들한테 스크롤을 기준으로 3개의 손가락을 우측에 집게 손가락을 좌측에 두고 팩을 잡으려고 합니다. D선은 이 팩이 되는데요. D선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스크롤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2개의 손가락, 엄지는 항상 반대에 있어야 되니까 엄지는 이쪽에, 그죠? 둘. 그리고 G선은 셋 하나. 모양은 저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새끼손가락을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저기에 둘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렇게. G선의 경우에는 1대3. 정리하자면 A선은 왼쪽으로부터 1대3이 되겠고 이렇게 D선은 2대2 그리고 G선은 왼편으로부터 센다면 3대1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팩을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손의 손 모양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꼭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팩의 각도 같은 것이 사실은 돌리기에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저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고 정말 되는 대로 잡으면서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팩이 그래도 돌릴 수 있는 각도일 경우에는 그렇게 각각의 줄별로 저도 생각해보다가 나온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알겠는데 나는 이 어울림을 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마치 바로크 바이올린처럼 낫줄로 튜닝을 튜너기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 전문 연주자분들 중에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5도의 음정 간격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나는 어차피 5도의 어울림을 듣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튜너에 의존해서 한 줄씩 하시거나 이 정도면 맞겠지라고 하셔서 적당히 하시기보다는 항상 이 어울림을 듣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피아노로의 5도 간격을 라를 기준으로 레라든지 레를 기준으로 솔, 레, 솔 각각의 음정 간격들을 들으면서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많이 내려가 있거나 혹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 어울리는 쪽으로 찾아 들어가면 조금 더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튜닝은 어쨌든 많은 5도 간격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해라. 그게 서로 지금 내 귀에는 맞는지 틀리는지조차 모른다 하시더라도 꼭 그러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실 영상에서 제가 굉장히 스페셜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서양 음악의 비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실은 예전에 녹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녹음 프로듀서이자 피아니스트인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대뜸 김광훈 선생님 서양 음악의 비밀을 아시나요? 그래서 저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요.
뭔데요?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피아노의 설계가 사실은 5도 간격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똑바로 5도 간격이 수치적으로 똑같이 되면 사실 피아노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된 5도 간격이 되면 피아노가 사이즈가 커질 뿐만 아니라 조를 이동한다든지 할 때 부자연스러움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아노 건반의 5도 간격은 인위적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조를 바꾸는 2조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음악이 아무런 이상 없이 들리게 되는, 아이러니하지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바이올린 조율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음정 간격이 아주 정확한 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상태가 사실은 좀 더 이상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보이는 데에서부터 여기가 미, 라, 레, 솔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것보다는 미, 라, 레, 솔, 높은 데부터 낮은 쪽까지가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인 것이 훨씬 더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좀 더 정확한 음정을 잡는 데 유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해야 되지만 느낌상 약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기준을 라와 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라와 레가 좁아지려면 레가 좀 더 라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레가 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둘의 간격이 살짝 더 좁아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라와 미 같은 경우는 좁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미가 음정이 내려가야 됩니다. 미의 음정이 내려가야 라와 미가 좁아집니다. 그 얘기는 다른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레를 조율할 때는 너무 낮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미를 조율할 때는 높아지지 않게 조심하시는, 굉장히 튜닝에서 제가 주의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물리적인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뮌헨에서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교수님께서 광은 너 조율할 때 가장 음정이 불안해지는 음정이 뭐야? 그럼 저는 레요. D선이 우리가 많이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그래서 그런 바이올린의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레는 낮지 않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짝 높게 레를 낮지 않게 튜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레줄이고 레줄이 내려가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음악 이론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바이올린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튜닝을 할 때 레는 낮지 않게 미는 높아지지 않게 튜닝해 주시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피아노 건반악기의 구조적인 제작적인 특징과도 맞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튜닝에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